모닝타임즈 시간입니다. 뉴욕 증시는 다시 한번 하락으로 거래를 마쳤는데요. 지금 시장의 눈은 다시 중국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많은 글로벌 기업들의 공장이 모여있는 곳이기도 하죠. 이 제로 코로나 정책과 또 내부에서의 시위까지 또 다른 공급망 불안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금리 속도 시기도 살펴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중요한 시장의 언어들을 오늘도 함께 해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토마토 투자클럽의 최원재 전문가님 함께합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뉴욕 증시 좀 큰 폭으로 밀렸는데 이슈들 소개해 주시죠. 네, 중국 시위, 그다음에 연준 위원들의 매파적인 발언에 모두 하락으로 마감을 했는데요. 3대 지수 모두 1.5%대 하락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윈리조트가 4.6% 상승했는데요. 마카오 면허갱신과 JP모건의 목표가 상향 조정 소식에 강세를 나타냈습니다. JP모건 측에서는 목표가를 71달러에서 91달러로 상향 조정했고요. 투자 의견도 중립에서 비중 확대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JP모건 측에서는 마카오 시장 회복 기대감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뉴욕 연은총재는 24년의 금리 인하를 예상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당분간 제약적인 정책을 유지해야 하고 적어도 내년까지는 계속될 것으로 예상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현재 실업률이 3.7%인데 내년 말까지 4.5에서 5%까지 오를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올해 말 인플레이션이 5에서 5.5%까지 떨어지고 내년에는 3에서 3.5%까지 떨어질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세인트루이스 연은총재는 시장이 FOMC가 더 공격적일 위험을 과소평가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인플레이션을 낮추기 위한 제약적 레벨이 되려면은 적어도 최종 금리가 5에서 5.25% 정도로 상승해야 하고 연준이 인플레이션 억제에 성공하려면 24년까지 금리를 5% 이상으로 유지해야 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골드만삭스 측에서는 뉴욕 증시 아직 바닥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내년에도 올해처럼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향후 3개월 동안 방어적인 입장을 유지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더 낮은 밸류에이션, 그 다음에 부정적인 성장 모멘텀이 강화되고 금리가 정점을 본 이후에 주식시장은 강세장으로 진입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내년 말에 S&P 500 지수는 4천을 예상하고 있고 지금 내년에 지금 미국 경제가 침체에 들어갈 확률은 35% 정도를 예상하고 있고요. 다만 그 강도는 약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CNBC 측에서는 빅테크 기업들이 지금 매력적인 가격에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국내 증시는 오늘 신중한 접근이 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오늘 시장을 좀 끌어내렸던 그런 요소들과 발언에 대해서도 좀 더 조명을 해봤습니다. 일단 먼저 중국의 시위 상황부터 좀 체크를 해볼게요. 지금 제로 코로나 방역 정책에 대해서 좀 반발하는 시위가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것 같은데 이 때문에 공급망 불안이 좀 지금 자극이 되는 건가요? 네, 그것 때문에 결국에는 어제 미국 증시가 하락한 것으로 보고 있고요. 애플 같은 경우에도 지금 차질이 연간으로 한 600만 대 이상으로 아이폰 같은 경우에 차질이 예상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시위가 지금 보니까 그래도 이렇게 계속해서 일어나게 되면서 오히려 제로 코로나 정책이 좀 빨리 종료가 될 수도 있다 이런 분석들도 있는 것 같은데 좀 어떻게 보세요? 물론 골드만삭스 측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지금 한간에는 또 이런 얘기도 있어요. 더 강화될 것이 더 강화할 수도 있다. 네. 그래서 그건 중국 측의 스탠스는 솔직히 예상을 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그렇죠. 그렇다고 네. 본다면은 조금 신중하게 접근해야 되는 게 아닌가. 너무 낙관적인 전망만 믿기보다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컨트리 리스크가 좀 불거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모하메드 엘에리온 경제고문은 또 큰 변수는 아니다. 이렇게도 의견을 주셨는데 전문가님이 보시기에는 이게 조금 더 시장을 짓누를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저도 단기적인 이슈라고 보고 있어요. 중국의 제로 코로나 정책을 그동안에 안 해왔던 것도 아니고 그렇죠. 시위가 지금 일어나고 있지만은 결국에는 조금 단기적인 이슈, 시간이 좀 지나면 결국에는 예전하고 똑같이 될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어요. 네, 지금 또 시장에 반영이 되고 있으니까요. 앞으로도 좀 단기적으로 그치지 않을까 이런 전망들까지 함께 들어봤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이제 연준의 주요 인사들의 긴축 발언들이 나오고 있는데 내후년까지 금리 인하 이렇게 조금 시기상으로 이런 부분들도 나왔더라고요. 이게 추가적으로 시장을 좀 끌어내릴 만한 요인이었나요? 그렇죠. 이게 지금 보면은 어제 이제 연준 위원들이 발언을 했는데 그동안에는 이제 빠르면 내년 말 아니면
24년 초를 예상을 했는데 네. 결국에는 지금 어제 발언들을 보면은 24년 결국에는 뭐 상반기 지나고 뭐 하반기에 가까워져야지 금리 인하가 있을 것으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가지고 시장이 어느 정도 조금 충격을 준 것으로 보고 있어요. 네, 시기가 조금 더 뒤로 밀리다 보니까 시장이 조금 더 반영을 해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인트루이스 연은 총재의 발언, 뭐 원래 매파적인 사람이기도 하니까요. 근데 뭐 더 공격적인 위험을 과소평가하고 있다 이렇게 발언을 내놨는데 이건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결국에는 상당히 높은 금리, 5% 이상의 금리를 뭐 이 사람은 지금 24년까지는 유지를 해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기존에 뭐 시장에서 예상한 발언보다는 조금 더 강한 것이 아닌가. 그래서 시장에 조금 충격을 준 것이 아닌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오는 30일에 또 제롬 파월 의장이 맞아요. 이제 브루킹스 연구소에서 연설을 다시 또 하게 되는데 이거에 따라서 또 시장이 좀 흔들릴 수 있을까요? 물론 그럴 수도 저는 있다고 보고 있어요. 뭐 어느 네. 정도의 발언이 나올지는 뭐 좀 봐야 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 일단은 먼저 어떻게 본다면은 시장이 그것 때문에 30일 이전에 좀 하락을 하게 된다면은 다소 강성 발언이 나오더라도 좀 넘어갈 것으로 보고 있고, 만약에 시장이 그거에 대해서 그냥 버티면은, 그러니까 그 전에 좀 어느 정도 유지를 하고 상승을 한다고 하면은 조그만한 강한 매파적인 발언이 나오더라도 시장은 좀 흔들릴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어요. 네, 발언이 나오기 전까지의 시장 흐름을 좀 면밀하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골드만삭스 측에서 뉴욕 증시 아직도 바닥이 아니다 이렇게 봤는데 뭐 오늘같이 하락한 날에는 굉장히 신빙성이 있는 발언으로 들립니다. 뭐 12월 랠리 좀 기대가 어려워질까요? 아니, 저는 뭐 그렇다고 보지는 않고 어느 정도 지금 랠리가 조금 더 뭐 시장 빠지면 다시 저감에서 들어와서 뭐 강한 랠리는 아니겠지만 계속적으로 유지를 할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 지금 골드만삭스 측에서는 내년에 S&P 500을 4천을 예상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지수랑 비슷해요. 그렇다고 본다면은 지금 골드만삭스 측에서는 4천까지 가기 위해서는 더 많이 빠진 다음에 4천까지 갈 것이다라고 보고 있어요. 네, 그런 의견이었습니다. CNBC 측을 보면은 뭐 빅테크 기업들이 매력적인 가격 구간에 아직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럼 이렇게 밀릴 때 좀 사볼까요? 장기적인 투자자들은 저는 빅테크 기업들은 괜찮다고 보고 있는데, 네. 단기적으로 조금 고통을 감내하기가 싫은 사람들은 진짜 바닥을 확인하고 들어가는 게 좋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긴 호흡으로 접근하실 분들만 지금 빅테크 기업들에 대해서 조금 매수하시면서 생각을 해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종목 이야기로 넘어가서 윈리조트, 이 종목 이야기 이 시간에 간간히 나왔던 것 같아요. 좀 더 오를 만한 여지가 있나요? 지금 카지노 주식인데, 네. 마카오 면허 갱신, 라이센스 갱신에 대한 그런 우려감이 좀 사라지면서 어제 이제 강하게 이제 상승을 한 것으로 보고 있고, JP 모건 측에서도 마카오의 시장에 조금 영업력이 강화되지 않을까, 그런 측면에서 목표 주가를 상향 조정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뭐 추가적으로도 앞으로 좀 괜찮은 종목이라고 보세요? 글쎄요, 저는 뭐 카지노 주식들이 뭐 그다지 그렇게 뭐 매력 있다라고 보지는 않고 있어가지고, 결국에는 뭐 어느 정도 뭐 지수의 흐름에서 따라서 뭐 쫓아갈 것이고, 개별적인 마카오의 이슈에 따라서 주가는 등락을 거듭할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어요. 네, 이슈가 좀 발생을 했다 보니까 오늘 좀 4% 이상의 상승으로 거래를 마쳤는데 일단은 조금 신중하게 앞으로의 흐름도 시장과 연동해서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국내 시장도 확실히 중국 쪽의 분위기 영향을 좀 크게 받는 것 같습니다. 어제 하락폭이 꽤나 컸는데 보수적으로 볼까요, 이제? 그렇죠. 이제 뭐 조금 이제 보수적으로 보셔야 돼요. 일단은 어제 같은 경우에도 만약에 외국인들이 매물이 안 나왔으면은 조금 그래도 저감해서 해보자 네. 그랬는데, 계속 외국인들은 어제 이제 좀 많이 좀 매도량을 늘렸어요. 대신 선물 시장에서 좀 사고 있고. 맞아요. 네. 다음 주에 이제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인데, 그 전까지는 주식 사는 것보다는 선물 시장에서 매도 매수든 개입을 좀 크게 하면서 지수로 움직일 것으로 보고 있어가지고 조금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어요. 뭐 지지력 확인하고 들어가도 늦지 않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렇군요. 외국인 수급도 그렇고 환율도 같이 좀 질문을 드리려고 했는데 환율도 같이 17원 정도 올라서 마감이 또 됐더라고요. 그럼 당분간은 이런 추세가 좀 지속될 거라고 보세요? 어제 시장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반등을 뭐 장중에 오전장에 잠깐 했지만은
환율이 뭐 어제 15원, 16원 정도 급등을 네. 하면서 오후장에 더 큰 폭 하락, 뭐 중국 리스크 같이 겹치면서 그랬는데 저는 환율이 이번에 1,400원 넘을 것이라고 보고 있어요. 네. 근데 만약에 넘으면은 이번에 넘는 게 그냥 끝이지 않나. 그럼 주식을 넘을 때 그때 어떻게 본다면 단기적인 저점이 나올 것으로 보고 있어가지고 그때 매수하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원달러 환율이 지금 최근에 다시 한번 고개를 좀 들고 있는 상황인데 1,400원을 넘을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고 만약 넘는다면 그래도 단기적인 저점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말씀까지 함께 좀 전해드렸습니다. 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이제 장중에 5만 원 선까지도 밀렸었거든요. 물론 마감가는 방어를 했지만 그럼 뭐 반도체 쪽은 여전히 계속 어두운가요? 조금 이제 어떻게 본다면은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지금 주춤하고 있잖아요. 네. 그렇다 본다면은 다른 반도체 종목 장비주들도 조금 지금은 가기 힘들다. 지수 조정 과정에 있기 때문에 좀 그렇고요. 삼성전자는 신규 매수하실 분들은 더 기다리셔야 되고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도 같이 더 기다리셔야 됩니다. 네, 반도체 종목들은 투자하시려면 조금 더 인내의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럼 전문가님이 보시기에는 지금 시기에서는 좀 어떤 섹터를 주목해 보면 좋다고 보세요? 지수가 하락하면은 저는 항상 종목도 없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네. 일단은 뭐 여기서 틈새적으로 수익을 내려고 하기보다는 리스크를 안고 그럴 필요는 없다. 그렇다고 본다면은 관망, 보수적인 입장이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어요. 네, 그렇군요. 시장 자체가 워낙 좀 좋지가 않을 때는 종목들도 크게 가기가 어렵습니다. 대체적으로 이슈성 플레이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럴 때는 조금 더 보수적인 접근도 필요하다는 시각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내일부터 한국에서 상당히 좀 추워진다고 하는데요. 지수 분위기도 같이 얼어붙고 있습니다. 중국발 리스크 커지고 있어서 공급망 불안이 조금 자극이 되고 있는데 물론 단기적으로 끝낼 수도 있다는 그런 말씀도 나왔으니까요. 이런 부분들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무엇보다도 연준의 스탠스가 어떻게 변화하는지가 상당히 또 시장에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조금 이런 하락하는 시기에서는 수급의 변화를 신중하게 살펴보시면서 보수적으로 이렇게 접근하는 그런 대응 전략 드렸으니까 참고해 보시면서 대응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모닝타임즈 시간이었습니다.